556번입니다. 자, 두 집합 A, B의 관계가 A가 B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A 집합은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A 값이니까 이 집합 A 자체가 무한 집합이죠. 비집합 또한 무한집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유한집합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주는 게 편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한집합일 때는 무한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바로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직선 자체도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드시 무한집합의 포함 관계는 바로 수직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무한집합이 나오면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잖아요. 부등식이 나올 때는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런데 A집합이 B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 A집합은 0은 자, 해당되지 않고요. 누구까지? 3까지 해당되겠죠. 따라서 3은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져서 이 범위 속이 바로 A 집합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B 집합은 어떻게 이 A 집합을 어떻게 품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B 집합은 다음과 같이 벤 다이그램, 즉 수직선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A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보니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푼 부등식에서 이런 유형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자, 바로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2A 플러스 9는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가 0이 되어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A와 0을 이렇게 맞닿게 그려본다고 했죠. 이걸 선생님은 처발라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붙어도 A도 빵구뽕이고 0도 빵구뽕이니까 자, 둘 다 빵구뽕이니까 이 B집합은 A집합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이 꼴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에는 2A 플러스 9가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집합에는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B집합은 3이 원소가 빠지는 거죠. 따라서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2A 플러스 9가 3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바로 3보다는 2A 플러스 9가 더 커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식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A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그리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이 두 개를 수직선을 그려서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때 바로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세 가지가 되겠지만 정수 개수 찾아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고 둘 중에 하나의 이꼴만 있을 때는 굳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3이 됩니다. 둘 다 이꼴이면 하나를 추가시켜 주고요. 둘 다 이꼴이 없을 때는 1을 빼준다고 했죠.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57번입니다. 세 집합이 있는데요.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바로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집합을 모두 다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X가 모두 다 O와 A와 2보다는 모두 다 큰 범위에 있다고 하네요. 근데 A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자, 여기가 오라면 A 집합은 어떻게 새까맣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A 집합이 될 것이고 B 집합은 이 A 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바로 A가 여기 있어서 새까맣게 칠한 다음에 어떻게 큰 쪽으로 가니까 이게 바로 B 집합이 되겠죠. C 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C가 바로 A와 B를 모두 다 포함해야 되니까 바로 2가 여기 있으면서 새카맣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C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이 A는요, 2와 5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A가 5가 되어도 A도 5가 새카맣고 A도 새카맣고 O도 새카맣기 때문에 A가 5가 되어도 되고 자, 이 A가 2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바로 둘 다 2를 같게 가지기 때문에 바로 A가 2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의 범위가 2 이상 5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 A는 2, 3, 4, 5가 되어서 이 네 개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2와 5를 더하면 7이 되고요.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니까 정수 A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1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558번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이 될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집합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A 집합은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값인 마이너스 3과 2가 바로 무엇이 된다? 집합 A의 원소가 되면서 이 집합 A는 유한 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B는 X가 A보다 작은 정수죠. 그러면 이 X가 A보다 작은데 그때 이 X값은 무엇이 된다? 정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A 집합이 마이너스 3과 바로 2라는 이 원소 두 개만 가지는데 자, B 집합은 A보다 작은 정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값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이너스 3과 2를 모두 다 포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A 값은 여기 있으면서 바로 이 X가 A보다 작으니까 수직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정수들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이 비집합이 무한집합이 무한집합이면서 모든 x값이 다 되니까 실수, 즉 유리수, 무리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바로 이 x는 정수들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a는 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A라는 정수가 2라는 수보다는 어떻게 커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런데 A가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2가 돼버리면 B 집합에는 2가 없으니까 A는 절대로 2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A는 2보다 커야 되면서 그때 정수 A의 최소값은 2보다 큰 정수 A의 최소 바로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B집합을 수직선 형태로 나타냈지만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값이 아니라 B집합은 그 X값이 정수들만 구성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바로 정수값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59번입니다. 자, 두 집합, A 집합에는 원소가 4와 A-1이 있고 두 개의 원소고 B는 1과 2-A, B 플러스 6이라는 세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이 된다. 즉,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집합 B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로 실수 A, B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합에 있는 원소 4와 A-1이 집합 B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특정하게 바로 자연수 4가 있으니까 4가 바로 반드시 B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1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4가 무엇이 될 때와 2-A가 될 때와 바로 4가 바로 B 플러스 6이 될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즉,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A-1이 1이다. A-1이 2-A다. A-1이 B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도 되겠지만 바로 4라는 특정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따라서 4 이꼴 2-A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2일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자, 이때는 B 플러스 6이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일 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A 집합을 나타내 보면 4와 A가 마이너스 2니까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 집합은 4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B 집합은요, 1은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플러스 2가 되니까 4가 되고요. 자, B 플러스 6은 아직 모르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 집합의 원소가 B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4는 벌써 여기 있는 걸 알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B 플러스 6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B 플러스 6이 바로 무엇이 되니?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니까 B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것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바로 B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자,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A 집합은 일단 4와 A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B 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과 자, 2 마이너스 A와 바로 B가 마이너스 2니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4와 A-1이 B에 있어야 되니까 4는 벌써 어떻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A-1이 바로 1이 되어도 되고 또는 A-1이 바로 2-A가 되는 바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므로 이때 A는 바로 2가 되고요. 자, 이때는 자, 2A가 1이 되죠. 2A가 3이 되어서 A는 얼마 되겠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 값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나요? 2와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고요. 이때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와 2분의 3을 더해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자 A 플러스 B 값은 이렇게 0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경우도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0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11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버리면 0에서 마이너스 11을 빼니까 결론적으로 자, 정답은 11로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봤더니 두 번째는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60번입니다.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해보라. 써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집합은 원소가 x인데요. 자, x는 3n-2입니다. 여러분들, x가 3n이면 바로 3의 배수가 되죠. 그런데 3n-2는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다. 이런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명제 파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n은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소수라고 이야기해요. 소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따라서 n의 값은 1 이상 5 이하의 소수는 2와 3과 5 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집합을 구성해 보면 n이 2일 때는 6에서 2를 빼니까 4가 되고요. 3이면 9에서 2를 빼니까 7이 되겠죠. 그리고 5가 되면 15에서 2를 빼니까 13이 되는 이런 집합이 되면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즉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어떤 집합들을 구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이 원소가 세개이니까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4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두 가지. 액션을 끊어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7도 두 가지, 13도 두 가지가 되어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가 되니까 우리는 바로 8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이제 원소가 한 개짜리는 4, 7, 1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것은 4, 7 맞나요? 원소 두 개가 되는 것은 4, 13도 되죠. 그리고 7, 13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소 3개가 마지막이죠. 자기 자신이 나오면 바로 끝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61번입니다. 자, 집합에는 원소가 1, 2, 딱 두 개가 있어요. 이럴 때, 자, 집합 PA라고 표현했네요. 자, 이 집합 PA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 PA라는 집합의 원소는 라지 X가 원소인데, 이 라지 X는 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인 것들이죠. 맞나요? A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PA라는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는 1, 2, 두 개니까 사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두 가지, 2도 두 가지가 되어서 전체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됩니까? 네 개가 되겠죠. 그 네 개를 적어보면 먼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 원소 한 개짜리 1과 2가 있겠죠. 그리고 원소 두 개짜리 바로 자기 자신 1, 2가 바로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이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바로 PA라고 했으니까 이 집합 자체를 묶어주면 바로 이 집합 자체가 PA라는 집합이 되면서 원소가 몇 개가 된다? 네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요. 공집합은 이 P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당연하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바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물론 공집합은 이 PA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자, 이 공집합은 PA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공집합의 차이가 있죠. 이 공집합은 PA 집합의 원소인 공집합이 되는 거고 이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공집합은 집합을 의미하고요.
이때 공집합의 기호는 바로 공집합의 기호가 바로 원소가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집합을 집합으로 갖는 이 집합은 PA의 원소입니까? 원소이면 이 자체가 여기에 원소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니은이 만약에 공집합에다가 집합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바로 부분집합의 기호니까 바로 이 집합 기호를 하나 지운 다음에 이 공집합이 원소이냐? 원소가 맞죠?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으로 갈까요? 자, 원소 기호니까 이 자체가 바로 PA 집합의 원소가 맞습니까? 여기 세 번째 있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고요. 자, 리얼은 1, 2는 1, 2라는 집합은 PA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자, 부분 집합이니까 지워버리면 맞죠? 1과 2는 각각 원소가 됩니까? 원소가 되지 않죠. 따라서 이 리얼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 1, 2라는 이 집합을 전체를 보면 PA의 바로 네 번째 원소가 되니까 이렇게 바로 원소 기호로 된다면 얘도 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얼이 자 원소 기호가 아니라 바로 부분 집합의 기호로 나왔기 때문에 리얼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과 디귿만 참이 되기 때문에 바로 2번만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2번을 리얼을 또 참으로 만드는 다른 방법은 이렇게 나타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합 기호니까 미안합니다. 부분 집합 기호니까 이 자체를 뭐하면 지워버리면 이 자체가 원소가 되니까 그때는 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562번입니다. 자, 집합 A는 2, 4, 6, 8, 10으로 짝수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20 이상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집합은 원소가 5개 있기 때문에 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원소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씩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2의 5제곱,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32가지의 부분 집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럴 때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 되는 즉 이 32개 중에서 20 이상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2개 안에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3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체크해 보면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합이 0이니까 탈락이고요. 한 개짜리의 부분집합은 5개가 나올 건데 이 가장 큰 숫자가 10이니까 20 이상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원소 두 개를 생각해도요. 2사부터 시작해서 24, 26, 28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원소 합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8하고 10하고 더한 거죠. 얘도 18밖에 되지 않으니까 원소 두 개를 이용해서도 자, 원소의 합이 20 이상인 부분 집합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소 얼마부터 해봐야 되겠다? 3개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20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소 3개를 더해서 20 이상이 되는 바로 부분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큰 숫자 얼마부터 10부터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소 가장 큰 게 10일 때 두 번째 큰 게 8이잖아요. 그죠? 8이면 이 세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6이 와도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8이니까 그죠? 20 이상이니까 2부터 모든 게 다 와도 되겠죠. 따라서
원소가 10과 8로 구성될 때는 여기에 2가 와도 되고 또 적어볼까요? 누가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또 누가 와도 되고 바로 6이 와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바로 가장 큰 원소 두 개, 10과 8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10과 8 다음이 6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10과 6을 이용할 때는 이제 8을 사용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20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16이니까 자, 4 이상의 숫자만 오면 되니까 4 하나뿐이네요. 따라서 16, 4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6도 모두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10과 4를 이용한다면 남은 게 우리가 6과 8은 못 사용하니까 16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10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숫자가 8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10을 잠시 생각하지 말고 8이 가장 큰 숫자니까 8과 6을 더하면 얼마죠? 14인데 남은 하나의 숫자가 4니까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해도 18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8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20 이상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소 3개짜리로 구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원소의 합이 20 이상의 부분집합은 4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원소 4개를 이용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원소 4개를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숫자 4개를 한번 더해보세요. 2, 4, 6, 8만 더해도 벌써 20이 돼버리죠. 가장 작은 숫자 4개만 더해봐도 20이 되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 없고 원소 4개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을 그냥 개수만 찾아본다면 전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만, 4개만 뽑아내버리면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이 5개의 바로 부분집합은 모조리 뭐가 된다? 원소의 합이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게 바로 5개 나온다는 것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적어 본다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서 생각한다면 바로 10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8을 지워버리고 8을 지워버리고 나머지 4개 2, 4, 6, 10을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에는 누굴 지워버리고 6을 지워버리고 남은 4개 2, 4, 8, 10을 적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누굴 지워버리고 4를 지워버리고 2, 6, 8, 10을 적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2를 지워버리고 남은 4, 6, 8, 10을 적어주면 바로 원소 4개짜리의 부분집합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이 가장 작은 4개 2, 4, 6, 8만 더해도 20이 되었으니까 자, 5 컨비네이션 4로 가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 5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2, 4, 6, 8, 10으로 구성되면 자, 20 이상이 되니까 바로 한 개가 나온다는 거. 따라서 4개, 5개, 한 개가 되어서 20 이상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10개가 만들어진다. 즉, 32개 중에서 자, 어떻게? 22개는, 맞죠? 22개는 20 미만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고 바로 이 10개가 20 이상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